만약에 이상민이 32억 이 정도 뇌물을 받았다. 뇌물 32억짜리 사건을 본 적이 있나? 에르메스 가방 8개에서 9개 내지, 그리고 실제 현금 돈 다발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압수수색 영장을 추가로 발부받지 않고 경찰 조사팀이 그냥 보고만 나왔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권 카르텔 그렇게 떠들었잖아요. 아는 만큼 보이고 말하는 것 같아요. 이권 카르텔 타파 이렇게 했었는데 아니 대통령 부부 정도 선에서 개입이 안 되고서야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이제 모든 국민들 드라마 작가 만들고 있습니다. 인천검사장에서 바로 대검차장으로 가는 거는 반드시 수사 무마를 위한 인사가 전격적으로 벌어지게 되고 그 사람들이 계속 명절하는 길을 가고 있다라고 얘기하면 이원석과 한동훈이 수사팀을 직접 해체하는 모습을 윤석열과 김건희에게 보여주면서 형님, 저는 형님들을 해치지 않습니다. 저는 비대위원장을 해도 안전한 놈입니다. 캐론 경쟁 이걸 열심히 들여다보니까 왜 윤석열과 한동훈이 갈라섰지? 이것 때문이겠네 하는 결론에 이른 거예요. 그것도 일리가 있더군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2월 6일, 2월 8일, 2월 13일, 2월 22일, 2월 24일 이렇게 계속 들어오니까 그냥 제집 드나들듯이 하는 거죠. 네, 지금 이 상황에서 불안을 느끼게 된 게 소검입니다. 예. 한동훈계. 예.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있었죠. 검찰 권력을 계속 영원히 유지시켜야 되는데 이 마약으로 하려고 했고 경찰의 일부 넘어간 수사권을 뺏어오려고 했어요. 검수 원복을 시키려고 예. 하는데 이 마약이 알려지면 안 될 것 같아요. 안 되죠. 그래서 한동훈과 이원석과 송경호가 심우정을 매기기 위해서 김해로 내려가서 이 세 명을 건거해서 옵니다. 심우정을 매겼어요. 심우정한테 경고했어요. 그게 2월 27일인데 23년. 이게 심우정에 대한 경고만 있는 게 아닙니다. 심우정한테 지시를 하고 심우정을 그때부터 애틋하게 생각하고 미래의 검찰총장으로 생각하고 있던 대통령 내외에 대한 경고예요. 이때부터 소검과 대검이 갈등이 시작하게 됩니다. 사이가 멀어졌어요. 김은정 의원님, 지금 무슨 말이냐면 이제 대검, 소검 이렇게 본인이 분류를 하더라고요. 예. 대검은 윤석열과 심우정이 대검이에요. 그리고 한동훈, 이원석 그리고 송경호가 송경호, 예. 소검인 거예요. 예. 근데 이게 처음에는 심우정 이자가 이제 막 덮어줬잖아요. 인천지검장으로 네. 있으면서. 그 뭐 때문에 덮어줬겠어요, 심우정이가. 이거 아닙니까? 그래서 야, 이렇게 가다가는 이게 이제 완전히 죽게 생겼네. 그래서 심우정을 이제 백혜련 경정 표현에 따르면 매기려고 김해까지 가서 잡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이 이 자식들이 지금 이렇게 되면서 한동훈하고 갈라서게 됐을 것이다. 이렇게 보더라고요. 충분히 개연성 있는 내용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니까 그놈의 이권 카르텔 그렇게 떠들었잖아요. 아는 만큼 보이고 말하는 것 같아요. 본인들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이 민주당 얘네들도 지금 뭔가 하고 있을 거야 이렇게 말했던 게 아닌가 싶을 생각이 들 정도거든요. 이권 카르텔 타파 이렇게 했었는데 결국에는 아니 대통령 부부 정도 선에서 개입이 안 되고서야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이렇게 어마어마한 양의 마약을 아무 문제 없이 들여오고 그다음에 그렇게 그냥 또 배웅하듯이 안녕히 가세요 할 정도로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마약으로 국민 죽이고 내란에서 총으로 쏴 죽이고 거의 그냥 나라를 말아먹고 국민을 다 죽이려고 했던 사건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굉장히 충격이고요. 내용을 깊이 알면 알수록 잘했다고 칭찬하고 박수치다가 입 다물었던 윤희근 청장도 저는 이거 불러서 조사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이제 우리가 이걸 어떻게 문제를 풀어갈까에 이제 그 주목해야 되는데 그 조병래 경무관도 와서 뭐 무마시키려고 하고 뭐 자기 신세 한탄 하듯이 뭐 이번에 내가 마지막 기회고 막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 승진하는 과정에 또 키맨이 누가 있습니까? 이종호가 있는 거 아니에요. 블랙펄 인베스트먼트 대표였던. 그 사람이 임성근 사단장 구명 로비도 했죠. 이 조병록 뭐 승진에 관련 중간에도 있는 거죠. 그 사람이 VIP라고 불렀던 사람이 김건희 아닙니까? 그러면은 이 중간에는 이종호가 있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그 윗선에는 누가 있을까를 생각해 봐야죠. 지금 어디까지 연결돼 있을지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게 지금요 우리가 항상 윤석열이 했던 행동으로 유추를 해보면은 그랬을 것이다라고 되는 게 심우정이 어떻게 검찰총장 됐을까? 그때 궁금했잖아요. 이제 뭐 말 안 듣는 이원석이 날리려고 했겠지만 심우정? 그때 많은 사람들 거기를 갸우뚱했죠. 그런데 우리가 기억하는 거 이종섭이 호주 대사 보내주죠. 김찬수 영등포사장 눌렀던 친구 대통령실로 보내주죠. 항상 뭐 자리를 가지고 이렇게 장사를 많이 했어요. 윤석열이는. 그러면서 심우정 야 너 검찰총장 응? 이렇게 했을 것이다. 김영남 의원님 검찰 내부에서 당시에 심우정이 검찰총장 감이라고 생각했습니까? 아니 심우정 전 총장이 그래도 나름대로 보직 관리가 잘 돼 있던 거는 맞아요. 근데
이제 검사장 승진하고 나서 제 기억에는 고검장 승진을 건너뛰었던 거 아닌가요? 그렇죠. 고검장을 안 했죠. 네. 네. 그거는 대단히 이례적이에요. 예. 그거는 대단히 이례적입니다. 왜냐하면 검사장급은 대략 꽤 많아요. 검사장급이 일선 남부지검장, 인천지검장뿐만 아니라 대검과 법무부까지 합치면 대략 한 40명 안팎쯤 돼요. 근데 고검장은 8명인가 있어요. 인천지검장에서 곧바로 대검 차장이 됐어요. 아, 그럼 용전한 거네. 예, 맞아. 완전히 대검 차장 하다가 확 올라간 됐으니까 거죠. 예. 대검 차장이 고검장급이거든요. 예. 근데 고검장을 안 하고 네. 동부지검장, 인천지검장하고 곧바로 대검 차장 됐다가 법무부 차관 됩니다. 그렇죠. 사실은 대검 차장은 고검장급에서도 최선순위예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법무연수원장을 더 선임이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는 교육기관의 장이 원래 좀 높잖아요. 그래서 육사교장도 3스타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법무연수원장이 좀 선임으로 대우를 해주는 거고 그것 빼고는 대검차장이 고검장급에서도 가장 높다고 볼 수 있는데 인천검사장에서 바로 대검차장으로 가는 거는 엄청난 영전으로 봐도 틀림없습니다. 일단. 네. 그러면 지금 백혜령 경장이 의심하는 대검, 소검 간의 갈등 이것은 어떻게 보십니까? 개연성. 글쎄 그건 저는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예. 확신은 못하겠어요. 왜냐하면 그 사건 이후에도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을 그해 연말에 비대위원장을 시키잖아요. 총선을 앞두고. 근데 사이가 벌어졌다면 그렇게 했을까? 나는 좀 의문은 들거든요. 그때까지만 해도 같이 가야 되는 상황이었으니까. 근데 자신은 없어요. 왜냐하면 총선을 앞두고 비대위원장이라는 거는 비대위원장은 당대표를 대신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총선에 공천권을 준다는 얘기인데 믿음이 없다면 그렇게 하기는 조금 쉽지 않아 보이거든요. 근데 비대위원장 되고 며칠 안 있어서 이관섭 실장 보내가지고 너 그만둬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말 안 들으니까. 그러니까 김건희 얘기 막 하면서 똑바로 해야 된다고 하니까 명품백 얘기도 그때 나왔던 거고 그러니까 그러면서 그 전에 이런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는데 봉합하고 가려고 했는데 김건희 얘기를 또 꺼내니까 너 그만둬 했던 게 아닌가 싶을 정도예요. 이번에 또 이상민 집에서 엄청나게 많은 현금이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자도 혹시 관련돼 있었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러니까 저희가 관봉권에 대한 얘기 혹은 이제 각 국가기관에서 쓰는 특활비 같은 것들이 어떻게 고위공직자를 했었던 사람의 집에서 튀어나오거나 아니면은 건진의 집에서 튀어나올 수 있는가? 이제 이런 사실 의혹이잖아요. 근데 그 의혹은 관봉권이라는 건 뭐 띠지가 걸려 있고 한국은행이 실제 언제 이것을 지급했는지까지 날짜까지 나와 있는 상황이라고 하니까 이것은 정권 차원에서 분명히 특활비를 누군가에게 쏴줬을 것이다. 아니면 그게 아니라면 이상민 장관에서 집에 나온 돈은 뭐 지금 이제 들리는 바에 따르면 에르메스 가방 8개에서 9개 내지 그리고 실제 현금 돈 다발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때 당시에 압수수색 영장을 추가로 발부받지 않고 경찰 조사팀이 그냥 보고만 나왔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결국 이 문제의 핵심도 결국 압수수색 영장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는 검찰이 영장 신청을 한 경찰 쪽을 기각했을 것이다라고 보는 게 합리적일 것이고 또 그 돈의 성격도 아까 처음 말씀드린 국정원 특활비라든지 국가기관의 특활비가 아니면 만약에 부정한 어떤 범죄에서 연루된 비용이 계엄의 대가로 지급되거나 혹은 계엄 실패 이후에 재기의 가능성을 타진하기 위한 어떤 비용으로 쓰일 수 있는 거 아니냐. 지금 이런 여러 이제 소설들이 써지고 있는 것이죠. 아무튼 굉장히 수상한 겁니다. 아니 지금요. 예. 이 정권은 명품백 아니면 얘기가 안 되는 것 같은데 샤넬백을 웃돈 줘서 뭐 다른 가방하고 신발로 바꾸고 이런 일들이 횡행하고 그런데 그렇게 정성껏 바꿔가지고 분실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디올백도 문제였고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집에서 도대체 그 많은 명품백이 상표도 안 뜨는 백들이 왜 이렇게 즐비합니까? 그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그리고 그 안에 돈이 뭐 장경태 의원 아침에 인터뷰하는 거 보니까 뭐 35억 그 이상의 너무 어마어마한 액수여가지고 정말 깜짝 놀랐다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저 구체적으로 액수는 모르는 거 아닙니까? 압수수색이 단수 관련 압수수색 내란 때문에 간 거였는데 이거는 별로 관련 없을 것 같아서 뭐 가져오진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래서 이상민 장관이 이 공직자들 수시 재산 등록하는 거 있어요. 얼마를 신고했나 봤더니 올해 3월에 신고한 게 46억이거든요. 근데 작년 3월에 신고한 게 39억 4천만 원인데 1년 사이에 6억 얼마가 늘기도 했습니다만 중요한 건 그 부부가 예금 신고한 게 10억이 조금 넘거든요. 그러면은 집에 있던 수십억은 무슨 돈이냐는 거죠. 지금 32억이라는 얘기가 나오죠. 30억이 넘는다는 거죠, 일단은. 만약에 김영남 의원님, 근데 저는 항상 그 역사의 어떤 엄청난 사건이 여기서 터져가지고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죠. 32억이 이상민 집에서 발견됐다. 이게 이제 이상민이 뇌물을 받았을 수도 있고 네. 지금 생각하는 마약 자금을
그래도 제일 믿을 만한 놈한테 맡겼을 수도 있고. 왜냐하면 이제 윤석열, 김건희는 바로 압수수색이 되니까. 만약에 이상민이 32억 이 정도 뇌물을 받았다라고 네. 하면 뇌물죄가 한 1억이면 징역 10년 받습니까? 그렇죠. 그럼 30억이면 한 몇십 년 받는 거죠? 아, 그건 뭐 뇌물 32억짜리 사건을 본 적이 있나?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 뇌물은 그 1,000만 원부터 이게 가중됩니다. 예. 법정형이 이렇게 형법상의 뇌물죄가 아니고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으로 이제 그 올라가거든요. 예. 죄명이 바뀌면서 형량도 올라가는데. 그래서 예. 이상민이가 실토할 가능성이 있다 이거죠. 그 내가 뇌물 내 거 아니다. 내 거 아니다. 보관한 거다. 맡기라고 그래서 지는 살아야 되니까 지금 뭐 더 이상 지가 지금 죽을 판인데 윤석열, 김건희 비호 더 이상 할 수 있겠어요? 그러면 만약에 윤석열, 김건희가 맡긴 자금이었다라고 한 게 드러난다고 하면 물론 지금 우리가 백혜련 경정의 말을 100% 다 진실이라고 보기는 힘듭니다. 수사를 해서 밝혀야죠. 예. 그런데 거기에 깊이 빠져 있는 사람은 아무래도 이렇게 보게 되죠. 예. 그래서 우리가 조금씩 여기저기 같이 보지만 때로는 이렇게 본 사람이 우리가 못 보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예. 그렇게 하는 사람은 못 관심 보는 갖고 거. 계속 파다 보면 또 예. 그게 맞을 수가 있죠. 그래서 뭐 과학자들이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게 맞다면 그 이상민 전 장관 집에 정말 수십억 원의 현찰이 있었다고 하면 저도 이제 그 얘기를 듣고 가능성을 좀 따져봤어요. 그러면 행안부 장관이면 뭐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뭐 여러 가지가 있긴 있죠. 행안부 장관은 또 그 행안부 장관하고 교육부 장관은 다른 장관은 못 쓰는 예산이 또 있어요. 거의 바로바로 몇 억씩 이렇게 내려줄 수 있는 특별 교부금이 있습니다. 특별 교부세라고 합니다만 그렇게 뭐 5억, 10억 단위로 바로 내려줄 수 있는 돈들이 있어요. 그거를 내려주고 백머니로 받을 가능성 아니면 뭐 경찰 인사와 관련해서 인사청탁을 받고 뇌물을 받았을 가능성. 그래도 뭐 그 뇌물 조금씩 모아가지고 30억. 그래서 그러니까 그렇게 계산이 안 모아서 나와. 하기에는 예. 너무 커요 돈이. 너무 커요. 몇 억 정도는 그렇게 먹을 수 예. 있겠죠. 아니 어디 금고에 넣는 것도 아니고요.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어디에 명품백에다가 명품백에다가 그 현금을 넣어놨다는 거 아닙니까? 30억을 32억을 우리 명품 집에 빼게. 32만 원 넘는데 30억이면 규모가 어느 정도나 잘 상상은 안 가집니다만 이게 지금 그 그 약간 정도는 없나요? 전혀 없습니다. 아유 참 아니 희한하네. 근데 5만 원권 나온 이후에는 예. 사실은 그 부피가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그 사과 박스 큰 거 있잖아요. 이렇게 쌓는 거 예. 거기다가 물론 신권이냐 국권이냐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나요. 사실 신권은 훨씬 더 많이 그렇겠죠. 담을 수 있는데 대략 사과 박스에 한 15억, 신권 같으면 한 20억도 담을 수 있어요. 사과 박스 2개 정도면 되는 거고요. 예, 예. 가방 사과 박스 한 두개 서너 개 정도 되겠네요. 담아요. 그러면. 지금 큰 이거 가방 얼마 안 되네. 큰 가방 서너 개 되네. 정보에 좀 혼선이 있긴 한데 이제 그 단독 보도에 나온 내용으로 기반하자면 에르메스 가방 8개에서 9개고요. 그리고 현금, 돈 다발, 돈 뭉치라는 표현이 등장하는데 그 이후에 이제 발전된 게 이제 여러 이제 정보 뭐 정보지라든지 이제 지라시를 통해서 사과 상자 16개, 32억 뭐 이제 이런 식의 얘기가 흘러나오다 보니까 이게 좀 혼선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가방 안에 현금 돈 다발을 넣었는지 사과 박스는 따로 또 이렇게 두고 가방과 함께 장롱에 보관했는지 그거는 지금 알 수 있는 방법이 없고 다만 여기서 중요한 거는 아까 얘기했던 왜 그러면 경찰은 그걸 보고도 압수수색 목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냥 지나치는 것이냐. 이거는 사실은 뭐 수사의 기본을 다들 아시는 분들이라면 거기 이상민의 변호사가 입회를 했다고는 하거든요. 그러면 그 압수영장을 딱 보고 목록에 없는 거는 손대지 말아라고 하더라도 원래 이제 그 수사를 들어갔을 때 핵심적인 물증으로 보이는 게 있으면 당일에 추가 영장 신청해가지고 그렇죠. 바로 받아와서 다시 다 쓸어 가잖아요. 제가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왜 그걸 안 했냐 그때. 그거는 근데 이제 검찰이 개입할 가능성이 저는 분명히 있다라고 보는 것이고 그때도 그러니까 그게 지난 2월에 압수수색을 했기 때문에 지난 2월과 현재까지의 검찰총장은 사실 심우정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심우정이 이것을 알고도 덮었을 가능성 혹은 뭐 행안부 경찰국장 출신인 박현수 서울지방경찰청장 직무대리가 이 정보를 보고를 받고 나서 제동을 걸었을 가능성 뭐 여러 가지가 지금 뭐 추측이 됩니다만은 이건 저희가 다루고 있는 세관 수사 무마 사건에 대한 진실의 그 핵심에는 수사 무마를 누가 걸었는가 검찰 얘기가 지금 저희가 나왔던 얘기니까 아까 이상민의 돈 뭉치 얘기와도 연결되는 지점은 역시 문제는 검찰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아마 이제 이상민은 워낙 거짓말을 잘하니까 오랫동안 모아둔 수입료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현찰로 받을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이건 문제가 될 수 있겠습니다만 백은요? 빼고 왜 저한테 물어보세요? 제가 아니 수입내라고 요즘 너무 불신의 시대 백은요? 우리끼리들이 싸움. 근데 이제 제가 보면 아까 얘기했던 건데
그러니까 한동훈과의 결별 문제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비대위원장을 2023년 12월 달에 했었기 때문에 이제 그래서 공천 문제 때문에 갈라졌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만약에 비대위원장을 적극적으로 해석하면 선물로 줄 수도 있었던 것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근데 지금 인사 문제가 어떤 게 말씀하셨던 김찬수가 영등포 경찰서장을 하다가 2024년 2월 달에 대통령실 자치행정비서관실로 발령와서 가지 않습니까? 또 다른 인물이 있더라고요. 서울경찰청 그 당시 수사부장이었던 김봉식. 예. 이 사람이 경무관이었는데 딱 몇 개월, 1년 만에 2개 급승진을 팍팍팍 합니다. 올라갔죠. 그 다음에 서울경찰청장을 해요. 예. 그 다음에 가서 말 못할 사생활이 있더라 얘기했던 사람이 그렇죠. 김봉식이라는 예.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거기다가 또 이 당시에 있었던 국가수사본부 마약계장 같은 경우도 총경으로 승진이 되고 그 다음에 서울경찰청 강상문 형사과장은 서울 영등포 경찰서장으로 가게 되고 그러니까 완전히 수사 무마를 위한 인사가 청격적으로 벌어지게 되고 그 사람들이 계속 영전하는 길을 가고 있다라고 얘기하면 이건 우연으로 보기에는 매우 어려운 인사조치가 지금 벌어졌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경찰뿐만 아니에요. 그때 당시에 남부지검 특수부 검사들도 다 쫓겨났어요. 그때 마약 검사를 담당했던 조혁, 김지훈 검사가 쫓겨나고 부장검사 이진동, 차장검사 허정도 날아갔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정도의 인사를 하려면 그 수준이 어디까지일 거냐라고 따져보면 진짜 대통령과 대통령 부인이라고 하는 위치가 아니면 이 정도의 조율을 큰 문제 없이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궁극적인 고민들이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 일이 벌어진 게 사실이라면 뭐가 남습니까? 돈이 남겠죠. 근데 그 돈은 어디로 갔을까? 이제 제가 볼 때 핵심적인 문제겠죠. 아니, 마약 문제와 관련해서 다 수사무마해주고 다 인사조치해가지고 다 모든 문제가 없게 만들었다면 남아있는 하나는 뭘까? 그 마약을 통해서 얻은 이익이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궁극적으로 이 수사는 마약을 통해서 얻은 이익이 어디로 가는가의 수사가 핵심적인 거다. 그렇죠. 뭐 지금 얘기하는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약간은 뭐 사이드인 것 같긴 합니다만 본류의 돈이 어디로 가는가를 확인하는 게 가장 이 사건의 본질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든지 자금 추적을 해보면 네. 그렇죠. 첨언을 좀 하자면 아까 이제 우리가 설명했던 그러니까 2023년 10월에 백혜룡 경정이 윗선의 무마를 이겨내고 어쨌든 해당 뭐 하지 말라는 표현을 빼놓고 브리핑을 일단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브리핑을 하고 나서 제가 알기로는 2023년 10월에 브리핑을 하는데 그 이후에 남부지검 아까 말씀하신 수사팀 날아가고 경찰 수사팀도 날아간단 말이에요. 해체를 시키는데 그때 당시에 한동훈과 이원석이 그런 조치를 했다라는 그 백혜룡 경정의 주장이잖아요. 근데 한동훈은 비대위원장으로 올라간 게 12월에 올라갔기 때문에 아마도 백혜룡 경정의 주장대로 대검과 소검의 어떤 갈등 국면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원석과 한동훈이 수사팀을 직접 해체하는 모습을 윤석열과 김건희에게 보여주면서 형님 저는 형님들을 해치지 않습니다. 저는 비대위원장을 해도 안전한 놈입니다라는 거 보여주기 위해서 이 마약 수사팀을 해체한 게 아니냐라는 이 어떤 관계는 좀 성립이 된다고 봐도 되겠죠. 신호님, 이제 알겠네요. 내란 당시 윤석열이가 한동훈이를 죽이려고 했던 이유가 단순히 자기 뜻대로 움직여주지 않는다고 해서 가장 아끼던 한동훈이를 죽인다는 게 납득이 가지 않았는데 마약에 관해서 발을 뺀 한동훈의 입이 두려웠던 윤석열과 김건희가 영원히 그 입을 닫게 할 수 있는 방법이 결국 한동훈을 제거하는 방법밖에는 없었겠다는 퍼즐이 맞춰지는 것 같습니다. 이제 모든 국민들 드라마 작가 만들고 있어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백혜룡 경정은 지금 이 좁은 구멍 자기가 수사했던 그 부분 쪽으로 보니까 그렇게 잘못 볼 수 있다고도 할 수 있지만 그 부분을 깊이 들여다보면은 우리가 못 보던 것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해 보는 것 저는 결코 과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이 마약이라고 하는 게요 얼마나 위험합니까? 그 마약은 중국 같은 경우는 바로 사형이죠. 뭐 갖고 모르고 들어와도 사형이에요. 되게 마약을 이렇게 전달하는 사람들 요즘에는 뭐 이제 그렇게 당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지만 좀 어리숙해 보이는 사람한테 같은 비행기를 이렇게 타고 가면 우리 박영식 앵커 좀 어리숙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기 내가 1등석을 태워줄 테니까 이것 좀 갖다가 그 공항에 나와 있으면 누구 있으니까 좀 전해줄래요? 그러면은 할 거 아니에요. 1등 땡큐. 땡큐. 거기다가 내가 1,000불 더 줘. 1,000불. 그러면 하나 더 주세요. 2개 갖다 줄게요. 그럴 거 아니에요.